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이 파이썬 문법 기초반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 아무래도 내부 저희 중요한 일정 때문에 수업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공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딕셔너리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도 그렇고 딕셔너리도 그렇고 자료를 담는 어떤 주머니일 텐데 딕셔너리의 자료 구조를 보면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확하게 키와 밸류라는 그 어, 명칭을 갖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키는 딱 그 문법을 보면 아이템즈라고 하면 키와 값 모두 가지고 오는 것. 그다음에 케이스라고 하면 키값만 키를 모두 가지고 오는 것. 그다음에 밸류스라고 하면 값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x가 a는 10, 뭐 b는 뭐 20, c는 뭐 30, 뭐 D는 뭐 40 이렇게 있다고 하면 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키는 A, B, C, D라는 거고 밸류는 키에 맞춘 뭐 10, 20, 30, 40이 되겠죠. 당연히 뭐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여기 자체가 리스트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Y는 예를 들어서 A 뭐 20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뭐 영수, 홍영수, 홍길동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 뭐 이길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길동 그다음에 네, 박길동 뭐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y 값도 동일하게 키에 따라서 리스트로도 데이터가 구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뭐 제이슨 파일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아이템즈를 하게 되면 이 아이템즈라는 거는 이 펑션 자체가 진행이 돼서 여기에 우리가 소괄호로 만들어주면 출력이 돼요. 그러면 X에 있는 딕셔너리의 모든 키와 밸류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거 키로 해보면 키 값만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만 하게 되면 밸류스만 들어오겠죠. 리스트로 감싸면 당연히 리스트화 돼서 이 밸류스만 리스트로 우리가 갖고 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편하게 리스트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알아두시면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복문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 그 딕셔너리 형태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x가 이런 상태에서 x로 그냥 한번 때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키값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나는 키값이 아니라 밸류 값도 나오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y로 하면 되나? 이거 죄송해요. 이렇게 뭐 J로 하게 되면 될까? 라고 해서 우리 리스트 했던 거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것도 되지 않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아이템즈를 갖고 와서 키와 밸류를 불러와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면은 지금 키 값만 나오니까 점 아이템스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가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이게 키가 되고 이게 밸류가 되는 거니까, 키와 밸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즉, 이 내에서 어떻게 자료 구조가 되어 있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키와 밸류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얘네들이 저장된 거를 다시 뽑아올 때는 당연히 키와 밸류를 갖고 와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해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드겠지만 다 밸류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표현식, 그러니까 우리 리스트 컴프레hen션 같은 딕셔너리에 대한 표현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 뭐 키값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법이 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키, 값, 볼 키, 값, 인, 딕셔너리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는 딕으로 그 감싼 다음에 안에 안에 이제 뭐 키, 값, 볼, 키, 키, 값, 인 딕셔너리 동일하게 이렇게 감싸고 얘로 감싸야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문법인 건데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음, 키가 우리가 리스트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A, B, C, D라고. 그러면 키 자체는 지금 A, B, C, D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키와 밸류는 또 키, 밸류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그 어떤 값을 쓸까요? 우리가 그 문법을 하나를 더 추가로 한번 배워볼게요. 이렇게 from keys라는 문법이 있거든요. 이 from keys. 그래서 딕하고 우리가 from keys로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딕셔너리에서 아까 말했던 그 키와 밸류를 생각했을 때 얘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그 키값만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키값을 이제 딕셔너리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 keys라는 값이 A, B, C, D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럼 A, B, C, D가 키값이 되고 value는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딱 보면 바로 아실 텐데 in 이 위에 문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from key로 하고 keys라고 하고 우리가 만든 keys죠. 위에 있는 A, B, C, D로 하고 items로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어, 자 key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애를 우리가 키값으로 사용해서 from keys니까 키에 있는 거를 키값으로 갖고 와서 이거를 만드는데 아시겠지만 키값은 있는데 밸류가 없으니까 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키값만 가지고 넌 값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키값은 있는 상태로 이 밸류 값을 또 넣거나 또는 뭐 키값은 키값이랑 뭐 밸류 값이랑 뭐 어떻게 뭐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만 보면 키와 밸류니까 당연히 이 from keys에서 보게 되면 이 값이 키와 밸류가 들어오겠다라는 거 이해하실 텐데 아이템수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숫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어떻게 되냐면 A는 0, B는 0, C는 0, D는 0 이렇게 되고 1이면 다 1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키와 이 콜론으로 이어진 애들이 키값과 밸류 값을 지칭해주는 매핑해주는 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100을 넣게 되면 이렇게 100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그 이 키와 밸류로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 값에 있는 것들을 키로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값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100, 100, 100, 100 얘네들을 키로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그 딕셔너리 문법의 아이템 수와 키와 밸류를 가지고 지금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는
아까 만든 게 있었죠? 이걸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저기 딕셔너리 값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10이 키가 되고 밸류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동일하게 지금은 이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밸류스로 하게 되면 당연히 밸류스가 10, 20, 30, 40으로 떨어지는 거 오케이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 표현식으로 그 비슷한 딕셔너리 표현식으로 하게 되면 밸류랑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이거랑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원래는 키와 밸류로 매칭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밸류에 있는 거를 키로 만들려고 하니까 밸류를 이렇게 해보고 여기다가 이제 값은 예를 들어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상태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포하고 밸류하고 인하고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0, 20, 30, 40 이 밸류들이 키값으로 바뀔 거고 그럼 그 키값으로 바뀐 애들이 밸류에 들어가는 이 지금 여기에 매칭이 되는 거니까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키값이 얘의 밸류들이 키값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00은 밸류가 되는 거죠. 새로운 딕셔너리 형태. 그래서 이거를 실제 코드로 돌려보면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2, 100, 20, 100, 30, 100, 40, 100. 즉, 이 키 값들이 원래는 밸류였는데 밸류수로 뽑은 애들을 여기에다가 앞에 써버리면 이게 키와 밸류의 딕셔너리 형태의 고정인 거니까 다시 우리가 감쌌던 전체 딕셔너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얘가 키고 얘가 밸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응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하시면 되고 당연히 딕셔너리도 이 조건문 수식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조건씩 넣고 해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X가 만들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그 조건식만 좀 달라지는 거라 생각해 보면 어, 예를 들어 X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X 아이템즈 하면 얘가 떨어지는 거 이해되니까. 그럼 for 키와 밸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키 밸류 A 그리고 숫자는 밸류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리스트를 다시 만든다고 하면 저희 딕셔너리를 그럼 감싸서 키와 밸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똑같은 값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if 밸류가 예를 들어서 뭐 30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써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키와 이 값은 얘네들을 전체를 대응하는 키와 밸류인 건데 여기에 사용할 키값 재료가 키 반복문을 이용해서 값 in 딕셔너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은 if 조건식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빅으로 감싸서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키 값이건 밸류 값이건 정확하게 딕셔너리가 키 밸류로 이어져서 만들어 간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는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X 이 데이터가 특히 이제 이 딕셔너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빅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구조화된 데이터 내에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압축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라고 하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있을까요? 이름하고 뭐 홍길동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딕셔너리 안에 키 안에 또 키와 밸류가 또 있어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키 값 안에 키와 값, 키 값 안에 키와 값 이래서 키가 여러 가지가 매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구조화되면서 키에 매칭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는 바로 세트를 얘기할 거예요. 세트는 흔히 말하는 집합의 개념이에요. 집합. 셋이라고도 하는데 얘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처럼 이제 그 중괄호를 사용해요. 근데 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트는 이렇게 해서 중괄호 안에 값을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리스트처럼. 그럼 이게 세트의 개념이 되는 건데 세트의 가장 어떤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바로 세트는 유니크한, 즉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라는 거를 뭐 A 세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 값을 넣었어요. 홍길동, 이길동, 박길동, 유길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단 잠깐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자,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만약 리스트로 감싼다? 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홍길동이 한 명 더 추가된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홍길동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홍길동. 그러면 위에는 세트죠. 그죠? 어떻게 바뀌냐면 세트의 변화, 그다음에 리스트의 변화. 자, 세트는 홍길동이 하나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얘가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중복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세트는 이게 순서가 좀 랜덤하게 바뀌어요. 가끔씩. 그래서 어떤 오더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세트 같은 경우는 좀 날 것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떤 정렬이 되지 않게끔 저장되고 랜덤하게 보여지는 게 또 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 같은 경우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지 않아요. 세트 사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요소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바나나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바나나가 되는 게 맞고 문제없이 충분히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세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바나나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복이면은 확실하게 하나를 제거해서 얘가 때려버린다라는 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도 동일하게 리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세트인 거죠. 그러면 세트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 이길동 인 세트라고 하면 참이 나와요. 그죠? 이거 배웠던 거죠. 근데 만약에 not in 하면 이거는 거짓이 나오죠. 그죠? 참이 있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또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트에서 이 세트로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시퀀스한 객체를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도 표현 가능한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바나나, 난 바나나.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 세트 안에는 그냥 시퀀스한 어떤 객체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넣어줘야 돼요. 얘는 지금 두 개가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퀀스한 객체 배웠죠. 얘는 돼요. 왜냐면 리스트라는 하나의 객체 안에다 바나나를 두 개 넣은 거지만 어쨌든 시퀀스한 객체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됐는데 자 보시면 이런 게 또 재밌어지는 거죠. 바나나를 일단 하나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바나나 하나 넣으면 A, B, N 즉 A도 중복이 있고 N도 중복이 있으니까 얘가 중복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시퀀스한 객체를 넣었을 때 세트가 요소의 값들도 중복을 제거해주고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도 중복을 제거해주고 문자열 자체들도 중복을 제거해준다 라는 걸 이해하면서 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트는 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온은 뭐죠? 이거는 합집합. 그다음에 인터에 대한 이게 교집합인 거죠. 교집합. 이거 다 수업 때 하나만 알려드리 그 하고 예시로 이제 과제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집합 중에 이게 차집합. 그죠? 집합 다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대칭 차집합은 이제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그죠? 디퍼런스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 정도. 뭐 더 많아요. 근데 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가 1, 2, 3, 4, 9, B가 어 3, 4, 5, 6,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당연히 A와 B는 어떻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 판단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합집합하면 어떻게 되죠? 셋하고 유니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제가 저걸 안 썼네요. 이렇게 해서 다 합쳐져요. 문법이. 그죠? 문법 이렇게 써야 돼요. 어, 하고 여기다 이제 넣는 거죠. 이 안에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충분히 쉽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죠? 이것도 다 하는 거죠. 사실 과제. 그래서 필수 과제는 네, 세 개의 이제 세트를 만들고 위에 문법을 적용해서 작동 원리를 주석으로 설명하고 출력 결과 나오게 하기. 그래서 목표 집합, 즉 위에 있는 집합 연산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트끼리도 뭐, 같다, 뭐, 틀리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이제 세트도 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 세트 값 추가하는 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A라는 세트에다가 add해서 5를 넣게 되면 들어가요. 이 값이. add가 이제 값 요소 추가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리스트랑 비슷해요. 값 삭제예요. 그 다음에 디스크는 여기에다 이렇게 요소 넣으면 되거든요. 얘도 삭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소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add도 요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값인 거죠, 요소가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요소 삭제, 값 삭제, 요소 삭제. 추가 이런 개념 같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리스트에 배웠었던 얘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A 셋 다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굳이 제가 어, 따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얘도 당연히 반복을 가능해요. 반복문으로 셋 반복문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알잖아요. 일단 던져봐요. A, 프린트 I 하면, 그냥 값이 나오네? 라는 걸 이해됐으니까, 셋도 사실 결국에는 뭐, 안에 있는 값만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반복문은 똑같아요. 단지 안에 있는 값이 중복이 제거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이 딕셔너리 안에 넣고, I in 바나나로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거를 어, 이렇게 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랑. 아까는 지금 그리고 딕셔너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딕셔너리가 아닙니다. 달라요, 두 개가. 위에는 세트를 먹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당연히 세트 표현식으로 인해서 중복이 제거되는 거고, 당연히 리스트도 똑같이 되는 거고, 그죠? 다 되는 거고. 그다음 얘도 동일하게
뭐 똑같은 거로 사실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if I not in 뭐 예를 들어서 if I not in B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if I not in B 동일하게 하게 되면 B 빼고 출력되는 거 충분히 다 어렵지 않게 if문도 전에 배웠던 딕셔너리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한번 해봤어서 세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를 좀 보려고 해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개발로 나가시거나 어떤 여러 가지 확장하는 어떤 그 데이터 분석 외에 확장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클래스, 함수 이런 것처럼 데코레이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문법들, 데코레이터나. 그런데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 건 맞지만 그래도 특히 함수나 클래스는 그래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거고 특히 어쨌든 파이썬을 잘하면 나한테는 강점인 게 맞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함수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값만 어떤 것만 바뀌고 코드는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프린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뭐 뭐 예를 들어서 for i in 하고 어 뭐 레인지에서 뭐 10 해서 프린트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는 거잖아요. 반복문으로. 근데 이거마저도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을 이런 안녕하세요뿐만 아니라 반갑습니다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포아인 레인지 10까지 스프린트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값만 바꿔주는데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나?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에 모아놔서 함수로 만들어서 그냥 포아인 레인지 10번 하고 프린트에다가 안에 들어갈 거 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함수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문법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나가고 함수에 대한 거가 문법을 어떤지 보고 이제 수업 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함수 이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쓰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드는 어떤 문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def definition의 약자로 해서 만들면 되는 거라서 이 펑션이 들어가면 여기에 define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define의 정의로 해서 따온 키워드니까 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프린트 안녕하세요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지? 이걸 어떻게 출력하지? 라고 하면 함수 출력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함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헬로잖아요. 그러면 헬로를 출력하면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위에서 만들었던 반복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헬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포아인 레인지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냥 헬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또 있죠. 이게 과연 이게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위에 반갑습니다 요도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수가 바뀔 텐데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까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녕하세요나 반갑습니다는 이렇게 재사용하는 걸 하나로 합쳤는데 지금 반갑습니다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함수로 이해하고 바꿀까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함수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거, 즉 안녕하세요에 들어갈 자리에다가 변수라 생각하고 이 파라미터를 넣어줘서
매번 내가 어떤 거를 넣냐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f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 이름 한 다음에 매개변수 뭐 1, 매개변수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코드를 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잘 보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매개변수로 뭐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 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함수는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함수 들어갔네. 그럼 우리는 이제 한번 이거를 출력해 볼까? 라고 해서 hello 하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러면 어 x가 없다. 즉 이 함수는 아까와는 다르게 매개 변수라는 하나의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 하면 프린트분에 먹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반복문을 써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고 안에 변경되는 애들만 매개 변수로 빼서 얘네들만 가지고 우리가 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함수의 구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함수의 어떤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 문법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람다 표현식이랑 그 다음에 어, 정기 표현식까지도 클래스는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정기 표현식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함수에 대한 거를 이것만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무리하시죠. 이제 함수를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사실 출력을 하면 안 돼요. 결국엔 함수는 리턴으로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f문에서 else, elif 해가지고 마지막에 else문에서 끝내는 것처럼 함수도 이 리턴을 사용해야지 값이 함수 바깥으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고 바깥으로 리턴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을 반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어, 리턴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리턴하고 이렇게 뭐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리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print o i in range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x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환한 거죠. 원래 있었던 이 리스트 컴프레이션 같은 형태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x에서 헬로에서 우리가 아까 있었던 게 안녕하세요니까 출력이 되나요? 보면 어 뭔가 출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리턴 값이 나오고 나서 뭔가 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제너레이트만 되고 아까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어떤 변수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hello on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해도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얘가 함수에다가 저장되는 값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프린트만 찍어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함수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담을 변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리턴 값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로
어, 리턴,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아까 있었던 게, 레인지하고, 십하고, 프린트, 프린트, 어, X라고 하고, 리턴으로 한번, 어, 이렇게 하면 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는 일단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ef하고 hello를 지금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반복문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프린트하고 안녕하세요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hello하고 프린트를 찍으면 안녕하세요가 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안녕하세요가 증발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여기 안에만 있는 거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리턴을 한번 추가해 보면, 그러면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이것도 아까와 같이 안녕하세요는 나와요. 그러면 변수처럼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를 넣거나 해가지고 이 값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x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프린트 x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녕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 hello on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one은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프린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이게 뭔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X라고 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헬로 안녕 하게 되면 여기까지 안녕 나오는 거 맞죠? 자, 보면 이제 어때요? 아까는 프린트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값이 출력이 안 되고, 계속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변수로 지정을 해서 리턴 값으로 넣고, 그 다음에 헬로 안녕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헬로우 1에다가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안녕이라는 변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리턴이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변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매개 변수를 넣지 않으면 얘가 안에서만 놀고 아까도 뭐 출력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리턴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x b, 우리가 두 가지 매개 변수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x b. 그래서 x b의 y라고 하면 그 y, y는 이렇게 리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range 10에서 x에다가 append y에다가 append x를 넣겠죠. y.점 append x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변수처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리턴 값은 우리가 이게 input x라고 할게요. 이게 output y니까 input x 넣으면 output y고 얘가 output y고 그러면 input x output y가 한번 나오겠고요. output y가 예를 들어서 헬로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고 output y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output y는 뭐 그냥 일단은 넣지 않아 볼게요. 그러면 output y를 넣지 않고 이걸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어때요? 그러면 명확하게 인풋 값은 안녕하세요를 넣었고 우리가 아웃풋은 넣지 않았지만 얘가 아웃풋 y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가 출력돼서 쭉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 배웠던 그동안의 개념들을 잘 응용하면 어떻게 인풋을 넣고 아웃풋은 어떻게 빼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리턴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더 설명 더 드릴 건데, 지금 오늘 배웠던 이 함수 개념 꼭 잘 이용하고, 복습하고 사용하셔서 잘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